네 분이 발표를 하고 한 분마다 두 분씩 토론을 하고 이랬는데 토론자가 제기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두 분의 공직자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수효 행정안전부 서기관이시고 정수관님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인사혁신처의 이대신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학의 출처에 관해서 발표를 해 주신 박원재 의원님 계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박원재 교수님. 그다음에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공직가치를 유학에서 말하는 공직가치를 다루어 본 숙명여대 박종수 교수님 계시고 네. 그다음에 성학지비호를 가지고 진유의 리더십을 말씀하신 김문준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의 유교 관료제의 공직가치를 발표하신 차세영 소장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발표하신 분께서 발표의 내용을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방이 달라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기된 질문을 짧게 한 5분 정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스타트를 우리 박원재 연구위원님께서 좀 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출처가 나아갈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요즘 말하면 공직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수기 안인이라는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요즘 말하는 대국민 어떤 실천 서비스죠. 그거를 소양을 갖춘 분들이 관직에 나아갔는데 자기가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을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 선비들의 출처 혹은 진퇴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발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을 접목할 수 있냐? 그럼 공무원이 나갔다가 자기 소신껏 일할 수도 그만두고 나온다니 가능하냐? 생계에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출처간의 우리가 아까 기조강의에서 나왔지만 소신행정 책임행정에서 출처에 관한 마인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느냐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게 제 발표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미리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전공이 철학이라서 행정이나 공무원 문화를 잘 몰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하나 아까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 합쳐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현실 모르는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역시 첫 번째 그 한승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출처 조선시대 선비들의 출처 문화가 상당히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봐도 맞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늘공이 아니고 어공이니까 정권에서 필요하면 초빙하고 그런데 자기가 아니면 물러나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에 들어간 분이 정권하고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 정권이 내가 들어와 보니까 가는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이 나하고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나온 정무직 공무원이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어느 정권이 나쁘다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권마다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가 나하고 맞지 않을 때는 나는 물러나겠다. 그리고 나중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가치와 맞는 정권이나 어떤 시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정이 되면 들어가겠다는 그런 문화들을 정무직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 다음이 고위공무원단들, 고공단이라고 하죠. 고위공무원단들의 경우에는 뭐 아마 그 거의 연금 연수가 다 차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공상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소신에 의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쉬겠다고 할 때 그걸 허용해 주는 제도를 한번 만드는 건 어떠냐. 그건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국가가 한번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쉬겠다 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언제든지 그 기간이 지나면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파격적으로 나는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가 내 공직에 소신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나는 이 정부 기간 동안에 쉬겠다. 이럴 경우에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받아주는 좀 그런 멋진 좀 그걸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건 뭐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하위직의 경우는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토론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괜찮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논산시청이라면은 논산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소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제도화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공직사회, 하위직 공직사회 공론 문화가 형성될 거고 처음에 말도 안 되는 말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논산시청의 공무원들의 무기명 그 토론방이 완전히 질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논산시청이 욕먹을 거고 그럼 그 공무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겠죠. 그런 건 자연히 나중에 자정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공론 문화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것이 공론이 되고 시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무기명 토론 문화를 오픈시키자는 거죠. 시민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어떤 걸 지금 어떤 문제가 이슈되어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부가 아니면 하나의 시정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의 그 제도적 수단도 되고 이런 것들을 출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출처 문화가 자기 소신에 반하는 어떤 정치나 정책이 수행될 때 어떻게 취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냐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니까 그런 것을 지금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고 짧게 하나 더 붙이면은 조선시대 출처 문화가 그렇게 되게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훌륭한 정신에서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나하고 물러감을 결정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지나간 것을 고민할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그것이 지향했던 점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 그런 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전체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싫다고 애를 강번째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현명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원재 의원님 아주 그 유학을 하셨는데 현대 행정에서 적용 가능한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은 전번에 했던 일을 숨기려고 하는 고위공직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하위공직자의 경우는 지금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근무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책에 관해서 의견을 올림으로써 공론을 활성화해 주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두 분의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네 분이 이야기하고 듣고 또 플로우에 계신 분 의견을 듣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박종수 교수님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경쟁가치 모형을 활용해 가지고 유교에서 말하는 공직가치라는 무언가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사실 공직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주로 상당히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접하다 보니까 공직가치라는 개념을 정립할 때 사실 한국의 어떤 맥락들보다는 사실 그 약간 외국의 어떤 맥락들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직가치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을까? 실제로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강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발제를 해보았고요. 제가 가져왔던 그 틀은 경쟁가치 모형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가치가 크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 저희 토론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론적 모형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도 상당히 분절적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특정한 시점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더 강조되고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가치가 더 이제 완화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에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가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전통적인 관료로서 상명하복을 잘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관료일지 또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게 더 강조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 하나를 정해서 가기보다는 각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공직자에게 기대해야 될 모습을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염두에 두고 저 사람이 저걸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의 추구에서의 장점들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 발현되지 못한 가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부활시켜 줄 수 있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희 세션에서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사실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화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흑과 백의 논리로 이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A가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상당히 다양한 답이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결국 공무원의 모습 또는 공직자가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도 하나의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 공직자에 기대하는 성과라는 모습, 정책을 잘 만들고 국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직자의 자세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아닌 열린 답안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세션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공직자에 요구되는 사안하고 또 각 부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공직 가치하고 또 집행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가치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독립을 해가지고 근대화를 막 할 때는 이 행정하는 학문을 도입해가지고 거의 서구식의 마인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은 유교적인 문화가 짙은 환경에 살았는데 그때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왔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서양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거를 찾아보자 하는 운동이 한 3, 40년 전부터 오히려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건양대학의 김문준 교수님께서 이 성악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을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합토론 모두 시작 발언에 우리 이달군 장관님께서 인문학과 사회학의 어떤 접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악지교 그리고 진유의 리더십은 아마 그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뢰,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성악의 기본이고요. 그 성악의 기본에 일단 자기의 본성의 그 존엄함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귀하다는 걸 모르면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될 거고 그것이 이제 성악의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게 이제 왕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율곡 선생은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세팅하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양 사상가들은 먼저 국가를 먼저 세팅하고 인간을 개조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유교 특히 한국의 그 역대 정치가들께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어떤 가정이나 국가나 그건 인간 밖의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점이 뭐냐?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해야 즐거워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유의 리더십이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양성해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하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진유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것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학에서도 그러한 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서구적으로만 보는 교육, 서구적으로만 보는 정치, 서구적으로만 그런 인간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전통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원천을 찾아가야 되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그때 아쉽게도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고 오늘날에 그것을 다시 실현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논평하시는 두 분이 너무 순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별로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여쭐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수님 진유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유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점에서 율곡 선생이 얘기하셨는데요. 첫째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서 도를 펼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기술 이런 것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도, 도를 행하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진유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나가서 행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도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거나 시절이 안 맞아서 은퇴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교인데요. 그런 가르침을 중단되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그것을 자기의 임무로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도와 수교가 진유의 큰 할 일이고 그것이 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을 율곡 선생은 진유라는 그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차세영 소장님, 그 조선의 유교 관료제를 서양 논문을 많이 참조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던데 그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저 토론자들이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맹자의 공손추에 나와 있는 그 글귀와 같이 덕이 있는 자에게는 지위를 주고 재능과 재질이 있는 자에게는 직무를 되어야 한다. 이런 관념적인 구분이 이런 유교 사상 속에 사실 녹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선의 유교 관료제에는 인사행정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 녹아 있었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덕이 있는 자, 그러니까 지위를 부여받아도 되는 이 덕이 있는 자라는 것이 사실 유교 속에서는 사실 인간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자라는 인간상이었다. 수기하면서 자기 규율을 하는 어떤 도덕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규율을 하는 그런 군자라는 인간상이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직 가치가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직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행정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직 가치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에게 가르쳐야 하는 후천적으로 밖에 있는 이 공직 가치를 후천적으로 내재화시켜줘야 되는 가치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공직자라는 표현과 공무원이라는 표현 속에서 사실 이미 다른 그런 인식이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직자라는 표현은 앞서서 정정길 교수님께서 공직자의 소명 가치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맹자가 이야기한 그런 덕이 있는 자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직자인 것이고 공무원이라는 표현에는 사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것이기 때문에 좀 그 의미와 그 개념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무원에게 후천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공직 가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공직자라는 개념을 더 강조를 해주고 예전에는 군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인재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공직자들에게도 맞는 그런 인재상으로 뭔가 개념화가 되고 만들어져야 앞으로 우리 현대 공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직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 행정학의 렌즈와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학계에서 이제 다루고 계시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렌즈가 다르다는 점에서 오는 용어의 차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학문 간의 교류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아쉬움에 대해서 저희 토론하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해나갈 일이 앞으로 많은 것 같다. 이런 소감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 시험 칠 때는 인성이라든지 덕성을 볼 수가 없죠. 그걸 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막 들고 일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 필기 시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실 뛰어넘어서 사람의 무게까지도 볼 수 있는 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 간에 불신을 하다 보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죠? 대학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점수화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학원에 가서요. 잘 외우는 거예요. 공직자 되려는 사람이 절에 가서 몇 년 동안 잘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직에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제 성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성이라든지 사람의 무게라든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대 서비스해야 할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제도를 맡고 있는 우리 정수효 서기관님하고 인사혁신처의 이대신 사무관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질문을 한두 가지씩만 하세요. 그러면 관련되는 분께서 응답을 하시고 한 30분 내에서는 저 오늘 하루 종일 계시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은 처음 봅니다. 정말 우리 정재근 원장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한 5분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공직에 지금 실상하고 공직이 뭐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행정안전부의 정수효 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름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초청을 받으면서 제 나름 이제 유학과 공직 가치라는 부분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유교나 유학을 잘 모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료를 받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유교 하니까 청빈 공직하고 연결을 했을 때 청빈인가? 아니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까 여기 나와 있던데 인의 예지신 이걸 생각하면 우리 공직자는 의지를 해야 된다. 의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예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겠구나. 뭐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여기 와서 이 자료를 처음에 읽으면서 유학이 우리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라든지 아니면 공직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이 할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저는 일부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나아감과 물러남, 그다음에 경쟁가치 모형을 활용한 공직가치 유형화. 저는 따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아감과 물러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들으면서 저런 부분이 지금 우리 현대 공직사회에 지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거에는 뭐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그 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현직에 있는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 공직자들은 물러나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정정길 교수님 유학으로부터 배우는 공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뭐 아까 이 내용에 보니까 인과 의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떤 자기 가치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서까지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은 우리 현대 한국 사회는 지금 그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이념적 가치에서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 양당제 하에서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뭐 보수가 잡았을 때하고 진보가 잡았을 때 아까 사례에도 나왔지만 너무 많은 정책들이 뒤집어지고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은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그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치의 과잉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공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의미에서 좌우가 바뀔 때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소명의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양당제 하에서 우리 공직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가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많은 것을 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교나 유학 사실 잘 모르고 뭐 너무 예적으로만 유학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보수적이고 좀 고리타분하고 이런 생각을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선비들이 지켰던 그 가치와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 그다음에 우리 공직 사회에 던져주는 가치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감독하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좀 많이 좀 이 유학이나 유교에 대해서 많은 전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특히 좀 많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대신 사무관님. 이어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신 사무관입니다. 먼저 여기에 와서 놀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종에서 논산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웠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좀 먼 줄 알고 좀 일찍 출발했는데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놀랐던 게 공무원한테 바라는 게 많으시다. 좀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일은 이제 공직가치 관련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직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님을 모셔서 인재 개발하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관님들하고 같이 공직가치를 이제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가치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권 정부의 정치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제 공무원 하면 이제 군자라든가 선비 이런 것처럼 공무원 하면 공무원 자체가 우리 그 인재상이 되는 말이 되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공무원처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10년 후나 20년 후에 야 공무원처럼 한번 행동해봐 이게 좀 긍정적인 언어로 좀 다가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나 만들어낸 우리가 좀 그 인재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소통 공감 그리고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인재상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 이러면은 우리 유교도 혁신이 있잖아요, 그죠? 개혁을 하는 거죠, 혁기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유교 쪽으로 표현하면 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 쪽으로 이노베이션을 번역해 혁신감 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아주 얇은 수준의 이 심상들이죠.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근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도 역시 초등학교도 받는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직의 덕을 함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재근 원장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공직 가치만은 역사성과 정통 그리고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에서 나오는 공직 가치를 공직 사회에서 좀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지고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좀 늘어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재근 원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한 10분 정도 아주 짧은 질문이라든지 오늘 귀하신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본인 소개를 하고 좀 질의를 해 주시죠. 큰 소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마이크 없이도 큰 소리 하시면 저는 청양에서 온 문명근입니다. 제가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문준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성과 인, 그래서 그 왕도 정치, 그 이덕 행인과 인의의 성인, 성선, 인이라고 그랬죠. 예의 염치. 왕도 국가 중에 국가의 군자국은 군자당이라고 했고요. 또 왕의 심으로서 합한 방도, 패도 이역 가인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군, 이 성악 사이 비판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북의 영화 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패국 국가 부국 강병 비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소인당이라고 축출했잖아요. 했고 또 그리고 군자당이 조정을 장악을 하고 군자당은 소인당은 조정을 배척하고 누가 군자당인가? 군자당은 이제 누가 이 공신과 척신의 이권을 개입했다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핵심 단어만 쓰느라고 아마 잘 연결이 잘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여기 뭐 왕도 국가가 군자국이고 뭐 군자당이고 이건 좀 위계가 다른 차원의 얘기라 이게 지금 같은 그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개인은 군자, 뭐 정당으로 치면 군자당, 나라로 치면 군자국, 세상으로 치면 태평성세 이런 위차가 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치를 비교를 하면서 어느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객관에 그 때문에 제가 우리 율곡 선생이 하신 거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면 그것에 누가 더 가깝게 가고 누가 더 적절한 정책 제안을 하고 누가 더 그런 노력을 하느냐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왕도와 패도를 가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제 군자소인으로 나뉘는 거고요. 두 분께서 아주 이야기가 길어지시면 저 핸드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벤치로 하시는 지금 카카오톡을 하면 무료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한 번 질문을 주십시오. 예, 선생님. 그동안 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아들, 남편, 부모도 다 공무원이었으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제 자식이고 제 남편이지만 마음의 공부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강인함이 없다. 나가 직장에서 매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생각에 우리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모든 저희가 자기 강인함을 호연지기처럼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인한 거를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내가 스스로부터 강인함을 배워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든가 행정에서라든가 모든 것이 그게 저희 바람이라고 하고 제 스스로가 저희 자식의 모범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았을 때는 뭐 남의 이야기도 듣고 남의 그 공부라든지 남의 주장들을 많이 수용을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민족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하게 느끼는 가치관을 갖는 거,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서 자기와 똑같은 시민에 대해서 높은 정신을 고양해가지고 봉사하는 거, 이건 굉장히 지금 적실한 거죠. 못 살 때는 강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잘 살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오히려 그런 가치가 빠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로는 혁신합니다만은 제가 정부를 들여다보면 혁신하는 한 가지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세금 고지서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해볼 수 있습니까? 완전히 기계화를 만들어 놔버렸죠. 그렇죠? 뭐 그것보다 더 하죠. 뭐 통신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에러가 생겼을 때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분으로 돌리세요, 몇 분이 기다리세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행정도 아닌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게 다 수양 생각을 너무 빨리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기들은 편해요. 그게 뽑아놓으면 되니까. 그죠? 세금을 얼마 내는지 공무원들 컴퓨터는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공직 가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정길 교수님께서 최종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내리 마무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의 김인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정수용 서기관님과 이대신 사무관님께 바람 내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토론자를 보면 토론자의 구성에 그 윤리교육과 교수님 세 분이 와 있습니다. 이 윤리교육과 교수님 세 분이 전부 다 동양 내지는 한국철학 교수입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저는 그 윤리교육과이다 보니까 지금은 잘 못 가지만 그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요구해서 공직가치와 관련된 그 부분에 몇 번 연구 내지는 시험 출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바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시험 보려고 하는 젊은 7급, 9급 혹은 5급 젊은이들한테 그때서야 비로소 공직가치를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리교육과에서 동양과 한국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동양과 한국, 유교, 불교, 도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속에서도 그 내용이 사라지고 있고 더 문제는 동양과 한국적인 윤리가 아니라 공직가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면에 따뜻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두 분께 바람 내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냐면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나 아니면 인근 부처에서는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사회적인 수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이제 그 공문을 내립니다. 그럴 때 인사혁신처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공직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유교 내지는 동양 관련된 부분들 우리의 전통 가치를 죽이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용에 좀 수록시켜주기를 이렇게 요구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정정길 교수님 저 은사이기도 하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학교에 쭉 계시다가 대학 총장을 오래 하셨고 또 정부에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직 사회 높은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많이 보셨어요. 그때 나도 장관을 했는데 내보고 별로 인상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저 눈치 보는 놈이라고. 그리고 나서는 저 한국학중앙연구소원에 가가지고 유학 관련된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말을 듣기는 괜찮으시죠?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럼 마지막 제가 도중에요 나가서 쉬어야 되겠다 들어누워서 자야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이게 나이가 드니까 몸이 피곤할 때 좀 가서 좀 쉬면은 팍 이렇게 몸이 개운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물어물하다가 지금에 나타났습니다. 그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한 걸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까 못한 말 있으면 좀 해달라고.
지금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얼핏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죠.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가치 체계가 지금 허물어져 있어요.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거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냐,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았으면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죽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물론 거의 안 합니다. 뭐 우리도 잘 안 하니까. 안 하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서양에서 발전한 서구 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자유, 평등. 그걸 기치로 내세우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국왕들이 너무나 행포를 많이 부려서 사람들 죽이고 재산 뺏고 그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손만 안 대주면 행복하겠다. 우리한테. 그래서 자유 그런 걸 막 내걸고 민주정치가 되면서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직접 뽑으면서 너희들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섭 안 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사느냐. 자유주의 그거. 자유주의가 한참 되면요. 개인주의로 갑니다. 내가 자유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내 개인만 언제나 생각. 조금만 더 가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자기만 생각. 자기한테 득되는 것만 자꾸 생각. 편한 것만 생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옛날에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버티서 그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버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견뎌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허물어지느냐. 1980년대부터 서양에서도 허물어지기 시작. 지금 서양에서 예수교 믿는다, 기독교 믿는다, 젊은 청년들이 거의 종교를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이럴 때 그게 믿기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믿을 데가 없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현상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유학에서 국왕이 아주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려면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유학에서 옛날부터 가르쳤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유학의 유학 규범을 지키자 성인 정치, 그다음에 왕도 정치 뭐 이런 거 해서 백성들 편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이 그러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서양식으로 말하면 의의그라는 거 올바른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상당한 숫자의 철학자들이 서구 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이거 동양 유학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되돌아보면은 일면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이 참 유학적인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타면으로 어린애들고 뭐고 전혀 이걸 모르고 지나갈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야 캐캐 먹은 소리 하지 마라. 옛날에 유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 지금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아가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나와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유학적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 민주주의가 떠받침을 받던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그걸 대신해 줄 종교가 아니면서 신을 안 내세우고 사후에 뭐 천당한다 극락한다 그런 말 안 하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인의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논리 이게 유학밖에 없습니다. 유학에서 그걸 밝혀주는데 이걸 가져야만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생기고 공직자도 소명의식을 갖는 밑받침이 됩니다. 그거 제가 막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특히 유학자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유학을 자꾸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유교 문화 속에서의 행정가치에 관한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고 이 대회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정재근 원장님께서 행정적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선물을 준비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됩니다. 저는 그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이 기관을 만들려고 제가 17년 전에 생각을 했고 현직에 있는 동안에도 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현직에 있을 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제가 마지막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데 기회가 돼서 이 자리를 왔습니다. 1년 반인데요. 너무나도 놀란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유교 유학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무슨 공부할 자리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운전해가지고서 아침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백록학회라고 있는데요. 백록학회는 우리 충남대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석학들이 만든 학회인데 요 앞에 있는 농사 짓는 딸기 농장주도 백록학회 회원이고요. 요 투원탁집 사장님도 백록학회 주인이고요. 우리는 전부 사실은 유교 유학으로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 끝까지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자리 지키고 있는 이런 세미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고 정말 성원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행정학회, 정치학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같이 우리 유학자들 또 공무원들 또 시간 또 더 내서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우리 학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이 공부 행사를 좀 계속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칫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유학이 현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학문이 중요한 그런 이 사상이고 철학이라는 것을 다시 세상 속에 내놓는데 저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